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입니다. 지금 시니어들은 한참 원서를 쓸 시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대학 지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실 에세이야말로 학생이 대학 입학 사정관에게 자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지요. 먼저 카몬앱 에세이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650자 이하로 작성해야 하는 이 에세이는 카몬앱을 쓰는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제출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대학들이 추가적으로 서플멘탈 에세이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중상위권 대학들은 이 자체 대학들이 요구하는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왜 그 대학에 어울리는지를 보고자 하죠. 그래서 이 에세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학생의 성적과 시험 점수 외에도 학생만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학교와 어울리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서플멘탈 에세이를 요구하진 않지만 많은 명문 대학들이 이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에세이는 원서에서 단순한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학생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대학은 학생의 개성과 열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의 개성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특히 카몬앱 에세이보다 학생의 목표란 대학에 맞춰 더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플멘탈 에세이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과 입학 사정관의 눈에 띄는 작성법, 그리고 이를 통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성공적인 에세이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Y스쿨 에세이입니다. Y스쿨 에세이는 많은 대학 지원서에서 빠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에머리, 조지아텍과 같은 명문 대학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학교와 자신에 대한 독특한 연결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원하려는 학교의 프로그램, 문화, 가치, 기회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학교의 독특한 점을 찾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학교가 이러이러해서 유명하다라는 학교의 명성이나 일반적인 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점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개인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수의 연구나 학과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자신이 목표하는 바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학교와 나와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이 Y스쿨 에세이의 성공적인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대학들이 얼리에서 많이 뽑는 추세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일드레이트가 낮아지는 것을 걱정해서입니다. 이런 추세일 때 Y스쿨 에세이는 더욱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꼭 그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에세이 유형은 전공 선택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흔히들 Y 메이저 에세이라고 하죠. 이 에세이는 지원자가 선택한 전공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대학에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엔지니어링 중에 한 과를 전공으로 선택했다면 학생이 이제껏 해온 한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계기와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인턴십 또는 리서치를 통해 얻은 배움을 설명하고 또 이 경험이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Y 메이저 에세이와 비슷한 유형의 에세이로는 학생의 관심사인 인트레스트와 미래의 목표를 묻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단순한 학업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예일과 카네기 멜론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진 독특한 열정과 관심사를 설명하도록 묻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이나 교실 밖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미래의 학문적 목표 그리고 직업적 목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에세이를 통해 지원하는 대학과의 연결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특정 프로그램, 교수진, 또 리서치 기회가 자신의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며 그 학교에서 자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에세이는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설명하는 동시에 미래의 목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에세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Experience Activity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는 많은 대학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플멘탈 에세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에세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려면 먼저 의미 있는 경험을 선택하고 그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읽는 사람이 그 상황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경험의 시작을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면 입학사정관의 관심을 더욱더 끌 수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이 에세이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다고 쓰거나 자신이 성취한 부분만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성취한 부분은 이미 액티비티 리스트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오히려 그 활동에서 배운 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성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인사이트, 통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험이 학생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이 경험이 지원하는 대학과 어떻게 연결이 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가치, 프로그램, 커뮤니티와 학생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이 대학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런 유형의 에세이에서는 원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학생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활동 리스트나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활동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나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를 또 새로운 팀을 어떻게 이루어서 그 사이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험의 과정과 배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에세이 유형은 커뮤니티 에세이입니다. 학생들이 커뮤니티 에세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에세이는 학생이 속한 커뮤니티가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코넬, UC 등 많은 대학들이 이 질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먼저 커뮤니티 에세이를 쓸 때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커뮤니티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요. 학교 동아리, 클럽이죠. 가족, 또 친구들의 모임, 학교 밖의 모임이죠. 또 봉사단체, 또 종교적 모임 같은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됩니다. 커뮤니티는 꼭 물리적인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커뮤니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중에는 가정 내에서 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생 중에는 봉사활동 중에서 나의 역할이 가장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일수록 내가 더 많이 기여한 경험을 쉽게 풀어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는 그 커뮤니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모임에 참여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족 중에 첫째라거나 아니면 클럽에서 리더라면 나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봉사활동에서 책임감을 배웠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나의 경험이 대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 머물러서 이 부분을 쓰지 않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뮤니티에서 배운 교훈이 대학에서의 팀 프로젝트나 리더십 역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에서의 경험과 대학에서의 특정 프로그램 또는 가치를 연결시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에세이가 됩니다. 요새 대학들이 커뮤니티 에세이를 많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커뮤니티 에세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해서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세이도 특히 중요한데요. 최근 대학들이 아이덴티티 그리고 백그라운드 에세이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이버시티 에세이가 있어 왔지만 특히 2023년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에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이 주제의 에세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배경과 경험이 그들의 개인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하버드가 5개의 에세이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백그라운드 아이덴티티 에세이가 추가됐습니다. 하버드는 학생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강조하며 이러한 경험이 대학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단순히 성적만이 우수한 학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며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의 경험이 어떤 가치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버드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노스웨스턴 대학교 역시 학생들의 학교, 가정, 커뮤니티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장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학생의 이야기를 나열식으로 풀어내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겪은 특정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스웨스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에세이의 정확한 답이 됩니다. 이 에세이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덴티티, 백그라운드 어떤 부분에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경제적 배경 중에 무엇이든 그 경험이 학생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꼭 인종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어떤 데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배경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학생의 가치관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질문이 선택사항이라 하더라도 만약 학생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학생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를 반드시 에세이에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로 대학 커뮤니티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것이 대학에 더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서플멘탈 에세이 유형을 다뤄봤습니다. Y스쿨, Y메이저, 그리고 Experience, Activity 에세이,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 백그라운드 에세이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자주 다루어지는 에세이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과의 연결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세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성장과 미래 목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잘 설명하는 것이 성공적인 에세이 작성의 핵심입니다. 제가 매년 경험하는 일이지만 대학 원서에 에세이를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니어 학생들 뿐만 아니라 9학년, 10학년, 11학년 학생들도 대학 원서에 에세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또 시간이 될 때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에세이 쓸 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전략과 팁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국 교육, 미국 대학 입시의 최신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